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아메리칸 드림, 지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관련해서 이제 도움이 좀 되시게 영상을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올해 저희가 미국 주식들 중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이 어디일까? 우선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리오프닝 주식들, 코로나 피해 주식들이 저는 대거 큰 성과를 줄 것이다.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여전히 이제 바닥에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증시가 이제 변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미국 주식입니다. 그죠? 네,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가장 주목이 됐던 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FOMC 의사록이었어요. 소매 판매. 지표도 굉장히 이제 관심사였죠. 그런데 이제 소매 판매는 사실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오히려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발 변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있었던 내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고 일부 철수를 시킨다. 미국은 아직 그런 확인하지는 못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그래도 침공 가능성 좀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잡음이 이제 계속 되고 있었던 건데, FMC 의사라고 공개되면서 쭉 끌어당겼습니다. 나스닥도, 그죠? 쭉 마이너스에서 FMC 의사로 공개하고 쭉 끌어당겼습니다. 근데 오늘 미국장에서는 솔직히 리오프닝 주식들이 가장 시장 대비 선방이고 최근 들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국내 주식들 중에서 화장품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오복, 소비. 제가 그랬죠. 마스크를 벗게 되면 색조 화장품부터 살아날 것이고, 화장품들도 당연히 지금 엄청난 저평가 매력이 있다. 그런데 우리보다 어마어마한 더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이 미국 시장에서 관련한 종목군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에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장중에 갑자기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이거 잠깐 좀 보여드리면, 자, 러시아 언론이 우크라이나군이 칠러 반구 장악한 루간스키에 포공격을 했다. 근데 이쪽은 원래 좀 분쟁이 좀 있었던 지역이더라고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공격한 게 아니라 거꾸로 우크라이나가 신러 반군이 장악한 지역에다 포경격을 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지수 선물이 쭉 빠지고 국내 증시도 코스닥은 장중에 플러스 1.4% 오르다가 마이너스 2.4%인가요? 급락했다가 좀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그렇죠? 급락했다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죠.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에서 집단 학살한 묘지를 발견했다. 그죠? 그죠? 예. 미국은 침공의 명분을 쌓기 위한 거짓 주장이다. 이들의 기싸움은 계속 되고 있다. 그죠? 이거죠. 러시아가 먼저 공격한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십니다. 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해서는 상당한 명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쉽게 말하면 그 뒷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자, 미국도 뭐 그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미국 바이든이 지금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고, 그죠? 러시아가 철수하고 꼭 원할 것이냐? 제가 바이든이라고 하면 이 잡음이 조금 더 이어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죠? 그 외부에서 뭔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잡음, 분쟁
사실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근데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해요, 이게. 굉장히 피곤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제부터는 이런 잡음, 뭐라 어퍼컷을 날린다?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잽을 계속해서. 그래서 이게 장중 변동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장중 변동이 계속 이어질. 앞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좀 살펴볼 한 세 가지 이슈. 첫 번째, 이제 3월 FOMC가 되겠죠. 근데 이번에 1월 FOMC에서는 오히려 FOMC 의사로 공개되고 올랐다. 그 뭐냐, 50bp 인상을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더라. 또 하나는 지금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이어졌는데, 추가적으로, 물론 뭐 신중한 어떤 흐름은 좀 계속 이어지겠지만, 보다 시장에 좀, 악영향을 줄 만한 그런 강도 높은 내용들은 없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 3월 금리 올리고 나면, 아마 그 시점에 불확실성은 좀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두 번째,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지정학적 문제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코로나, 엔데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우호적인 것이고요. 이건 불확실성 해소로 될 것이고, 이제 이게 좀 불확실한 게 이거죠, 2번. 2번이 불확실한데 이게 큰 충격을 줘서 증시가 깨지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여론 싸움을 계속한다면 잔파도가 계속 있을지언정, 그죠? 그건 잔파도다. 붉은 파도가 와서 쓰나미처럼 몰고 증시를 막 이렇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우크라이나 문제가 시장에 변동을 주면 오히려 미국 주식도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사실 이 리오프닝 관련한 이 주식들, 이 전략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좀 올리고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 문제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이거는 익스피디아입니다. 저는 제가 얘기하지 않은 거 가지고는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익스피디아 최근에 고점을 상단을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뭔지 아세요? 메리어트입니다. 메리어트는 작년 7월달, 8월달부터 이 투자를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계속 보유 의견을 들고 장기 투자하시라고. 이렇게 11월 빠졌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지난달 빠졌을 때도 매수하시라고 했습니다. 뚜껑 열 거라고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건 리오프닝 주식들이 제가 올해 2022년에 큰 성과를 기대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보복 수요다. 보복 소비, 보복 수요.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저들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오늘 국내에서 화장품주들이 갑자기 폭등을 하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아마 우크라이나 이런 물론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건 정상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러죠. 러시아가 미국에서는 그러죠. 러시아가 SNS, 트윗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거짓된 정보들을 침공의 명분을 쌓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 조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자, 어찌됐든 이거 보복 소비.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 2년 동안 상당한 저평가 매력이 생겼다. 주가가 떨어지고. 이 두 가지라고 보죠. 여기에 추가로 더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여행주가 있다. 미국에 있는 여행주가 있다. 1등 시장의 힘. 시장의 파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시장에. 그래서 올해 2022년에는 반드시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미국 주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리오프닝 주식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 두 번째, 낙폭과들. 성장주들. 얘들은 어차피 지난 2년 동안 좋았었는데요. 얘들은 떨어져야 먹을 게 있어요. 참고로 오늘 미국 시장에서 전날에 이제 실적 발표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에어비앤비였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주가가 3.8% 올랐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135, 140달러, 145달러, 150달러 이 주식 사시라고 그랬죠? 사야 된다고. 떨어지는 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 사야 된다고.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190달러 정도 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 아메리칸 드림 정식 서비스 시작하면서 사실 절반 이상의 종목을 리오프닝으로 채우고 있고요. 그죠? 그 외에는 낙폭과 대주였어요. 자, 또 한쪽은 로블록스가 충격을 줬습니다. 로블록스는 20% 이상 폭락했습니다. 자, 실적 쇼크. 오늘 기술주 얘기하는 시간은 아닌데 아마 이번 주 진통이 있을 거고 다음 주 정도 50달러 아래에서 아마 저점을 좀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 상황을 한번 보죠. 리오프닝 주식들. 아까 올해 크게 저희가 성과를 기대하는 이유는 좀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의 이제 시각을 한번 볼까요? 자, 최근에 미 CDC의 이 파우치 소장은 일상 회복을 향해를 시작할 때다. 그죠? 정답은 없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확진자는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곧 10만 명 넘겠는데. 중증 환자는 엄청나게 떨어졌어.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 3차 접종 부스터샷이 오미크론이 확산되기 전에 이미 60% 가까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뭐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건 어쩔 수 없죠. 이제 뭐 감기 환자 늘어나는 것처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중증률은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 가장 어,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된다. 그죠? 코로나가 확산해도 일상 복귀한다. 완벽한 답은 없지만 일상 복귀한다. 다음 주에 실내 마스크 지침을 해제할 것 같다. 실외는 이미 벗었지만 미국에서는 실내 마스크도 이제 벗겠다라는 거고요. 모더나 CEO도 팬데믹의 최종 단계라는 것이 타당한 시나리오다. 그죠? 코로나19 거의 끝났다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리오프닝 주식들을 투자를 하시고 좀 짧게 보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라는 얘기를 드렸고 여기에 증시가 변동성이 생긴다. 우크라이나 문제나 아니면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이 주식들이 싸질 때마다 받아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럼 미국의 최근 코로나 확진자 여기서 하나 이제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미크론이 얼마나 감염력이 높냐면 지금까지 이 감염병 중에서 오미크론만큼 전염력을 가진 바이러스가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가 봐요. 다만 이제 중증도는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델타에 걸렸던 사람들은 오미크론에 걸리더라고요. 오미크론에 걸렸던 델타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우세종이 된 거고요. 그죠?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미국의 최근 코로나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미국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한번 보시죠. 최근에 이제 잘 보시게 되면 얼마? 10만대로 줄었습니다. 여긴 100만이 넘었고요. 뭐 아마 80만, 90만 명 하루 확진자 수가 이랬어요. 막 80만 명, 90만 명. 지금 10만대로 줄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 그 절정이 언제였냐? 1월 달이었다 이거. 1월 달. 1월 달. 이미 절정 찍고 내려왔다.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수치가 쭉 떨어졌다가 작년 7월 달부터 스물스물 올라와서 하루 확진자 수가 30만에 가까워지는 지점이 있었죠. 여기가 뭐냐면 작년 7월 달 8월 때 여기가 미국에서 다시 델타 바이러스가 그죠? 델타가 이제 확산되는 시점이 그랬는데 그때도 하루 확진자가 정말 많아야 30만 가까이 됐거나 30만을 살짝 넘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100만이 넘는 날도 있고요. 80만, 90만은 보통이었습니다. 그죠? 보통이었습니다. 지금은 10만 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10만. 그러니 이들 주가가 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우리 호텔, 호텔, 카지노, 호텔 쪽 한번 보시죠.
얘는 이제 호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애들, 뭐, 메리어트, 하얏트, 힐튼,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시라는 애들. 그죠? 여기 메리어트인데요. 티커는 MAR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코로나 이전의 주가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150달러가 원래 코로나 이전에 있던 주가가 150달러예요. 150달러 아래에 있었던 바로 이 지점들 매수. 또 여기도 매수하시라고 그랬고, 최근에 여기도 매수하시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뚜껑 열 거라고 그랬죠. 뚜껑 연다는 표현은 저는 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거예요. 170달러를 넘어서 지금 얼마입니까? 80달러. 183달러입니다. 최근에 요거 조정줘도 155달러. 여긴 얼마입니까? 145달러.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황상으로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상반기는 계속 보유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얏트도 한번 볼까요? 하얏트입니다. 작년 7월 달에서 여기 8월 달 넘어올 때 여기 파란 블록 이 자리 매수하시라고 해서 70달러였습니다. 자, 얘는 코로나 이전에 얼마였냐면 90달러였습니다. 90달러가 이제 폭락을 해갖고, 그죠? 2020년 말, 21년 초에 90달러에 왔었고요. 다시 빠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제가 표시한 여기가. 델타가 확산됐던 거예요. 미국에서 아까 보였던 30만 명 가까이 하루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하얏트가 급락했던 매수로 잡아야 된다. 이 위기를 기회로 잡아야 된다. 물론 다른 종목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먼저 왜 꺼내느냐? 제가 리오프닝 주식들은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개해드린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공개해드린 리오프닝 주식들이 있고요. 두 번째, 공개하지 않은 리오프닝 주식들이 있습니다. 또 두 가지로 나누다 보면 하나는 지금처럼 잘 달려가고 있고, 그죠? 시장의 어떤 주도 종목으로, 그죠?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있고 아직 못 오르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해드렸던 주식 중에서도 못 오른 주식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습니다. 가는 놈들은 보유할 수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애들은, 그죠? 차차 사드릴 거고, 또 때가 되면 또 공개도 해드릴 거예요. 그죠? 자, 하얏트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회복을 할 거라고. 90달러를 회복해서 이제 막 원래 주가를 회복하고 뚜껑을 열었던 겁니다. 최근에 저는 하얏트 주식을 사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막 별표도 드리고, 그죠? 다 표시해 드립니다. 사인도 드리고, 아메리칸 드림, 최근에 저희 리오프닝 주식들 사인 드렸던 것들도 좋아요. 그죠? 아마 추가적으로 좀 더 나갈 거예요. 왜? 이제 살아난 애들이 많죠. 자, 100달러 넘어서서 지금 얼마입니까? 108달러. 그죠? 여기 85달러였고요. 힐튼 한번 보실래요? 힐튼도 여기가 7, 8월 달이었고요. 그때 얼마였습니까? 120달러 정도 됐고, 지금 여기 얼마입니까? 16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 증시가 급락했던 바로 이 자리, 그죠? 우크라이나 문제나 금리 인상, 그죠? 이 이슈로 급락했던 바로 이 자리, 140에서 지금 160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뚜껑을 열고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힐튼이었습니다. 여기 아마 후속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행주 한번 보시면 이거 부킹홀딩스입니다. 이쪽에선 시총 덩어리가 부킹홀딩스, 익스피디아가 가장 큰데, 제가 지난 작년 7월, 8월 달에 이 주식을 사시라고 했어요. 급락했을 때요. 그때 얼마냐면 2,100달러였어요. 잘 가다가 오미크론 악재로 폭락을 했을 때 다시 2,100달러가 와갖고 제가 이 자리에서 후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라고 했습니다. 부킹홀딩스 BKNG입니다. 지금 뚜껑 열었습니다. 그죠? 뚜껑 열었습니다. 최근에도 2,300달러, 400달러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나중에 제시해 드릴게요. 익스피디아. 아마 이때 많이 했을 거예요. 12월에. EXP. 그리고 최근에 이 자리 매수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이 자리도 제가 매수하시라고 했어요. 이제 고점을 뚫고 있어요. 여기 190달러인데 190달러 선을 넘어서서 지금 이제 220달러 안저기까지 왔고요. 여기 넣으면 한 160달러 정도 됩니다. 최근에 160달러 있던 애가 220달러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매도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간에 음봉 맞은 날도 그냥 계속 보유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매도 사인을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이미 신고가로 갔어요. 얘네들이 다.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거기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190달러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에어비앤비. 자, 이쪽에서 에어비앤비. 이쪽에서는 익스피디아가 먼저 움직인다. 먼저 뚜껑 열었고요. 그 다음에 BKNG. 부킹홀딩스가 따라서 간다.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는 그 다음에. 그래서 걔들이 지금 견조하게 올라올 때 맨 마지막에 바닥을, 그죠? 지하실, 땅굴을 파던 애가 얘 아니겠습니까? 여기 150달러가 깨졌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매도가 아니라. 투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가 얼마입니까? 140달러입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190달러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실적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왔다. 좋아졌대요. 응?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야 그래도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고평가돼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시작할 때 정고점 220달러 이상대를 전 보고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지금이 절정은 아니다. 그죠? 결국에는 최근에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가파르게 올라오는 거죠. 올해 2022년 여러분들한테 큰 기회들이 있을 것이다. 제가 오늘 여기서 관련한 종목군들을 다 얘기하지 뭐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요. 다 오픈할 건 아니신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첫 번째 제가 공개해드렸던 리오프닝 주식들, 공개하지 않았던 리오프닝 주식들, 비공개. 공개했던 애들 두 가지죠. 주가가 많이 오른 애들, 이 한참 달리고 있는 애들, 아직 못 오른 애들도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 애들은 계속 가는 거고요. 그죠? 네. 물론 중간에 사고 팔고 하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못 오른 애들은 얘들은 순서 맞춰서 갈 겁니다. 그죠? 제가 오늘 이 뭐 종목 얘기는 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공개하지 않았던 리오프닝 주식들. 여기 1부 리그면은 여기 이제 2부 리그 정도 되겠죠. 2부 리그. 차차 물속에 있는 애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건데 정말 올해 기대가 됩니다. 그죠? 놓치지 마시고 제가 또 이런 얘기도 드려요. 만약에 내가 한국에 있는 뭐 항공주를 아니 뭐 여행주를 살려고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 있는 여행주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한국의 여행주를 보유하고 있다. 근데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더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추가할 것 같이 추가하자니 너무 비중이 많아. 이건 뭘 고민하십니까? 한국 것도 어차피 들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여행주를 사면 될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응? 그죠? 미국에 있는 주식을 지난주에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십시오. 올해 큰 성과를 좀 한번 기대해 보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메리칸 드림 2월 1일 시작을 했습니다. 2월 1일을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순항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리오프닝 주식들도 편입이 되고 또 천천히 더 편입을 해 나가겠죠. 그 과정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항상 수익이 나고 제가 이제 보통 한 15% 전후에 수익이 나면 50% 절반을 차익하고 나머지는 계속 보유하고 이 절반 판 거는 새로운 걸로 갈아타시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오늘, 저희 아메리칸 드림. 자, 요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시면, 이번에 3개월, 플러스 2개월, 그래서 총 5개월이 됩니다. 3개월 가입하시는 분들은 2개월 추가로 해서 5개월, 요 66만 원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1668에 4395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메리칸 드림. 요거는 저희가 뭐, 정말 보수적으로 갈 때 한 종목 정도, 또는 두 종목에서 한 세 종목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매주 목요일 날인데요. 오늘은 추천드렸던 종목군들을 동영상으로 리뷰해서 보시게끔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매일 5시에 미국 주식들 시황 점검 관련한 또 알아두셔야 하는 이슈들 같이 좀 드립니다. 미국 주식 경험하지 않으셨던 분들이고 또 하지 않으셨던 분이면 꼭 2022년에는 큰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길게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한 15% 정도의 수익이 되면 절반 팔고 절반 옮겨가고 나머지는 계속 보유하고, 그렇죠? 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뭐 2% 뛰기, 3% 뛰기, 무슨 뭐 한국 주식처럼 뭐 5% 오르면 주식 팔고 이런 건 없습니다. 자, 아메리칸 드림 참여하실 분들 더 늦기 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